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 저의 참견의 주제는 자녀 유형편 제6탄 희망 고문형입니다. 제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공부를 가르쳐 보니 선생님, 얘가 공부머리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요? 공부를 왜 제대로 안 하는 걸까요? 또는 머리는 있는데 노력을 안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자녀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 오늘 저의 참견의 주제 희망 고문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 고문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호언 장담형. 두 번째, 노심초사형입니다. 그럼 호언 장담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아, 기다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했다 하면 다 죽었어. 엄마 봤지? 나 한국사 2시간 공부하고 다 맞았잖아. 걱정하지 마. 기다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두 번째, 공부는 말로만 합니다. 언제쯤 행동으로 옮겨줄까요? 그 큰 소리가 언제까지 말로 끝날 것인지 부모님들께서는 애가 타십니다. 아이가 저학년일 때는 우리가 우리 애를 믿어야지. 괜찮아. 때가 되면 할 거야. 이러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점차 학년이 올라가고 아이의 그 패턴이 변하지 않을 때 성적도 지지부진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세 번째, 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그 장담의 데시벨이 점점점 잦아듭니다. 아, 나만 믿어! 할게. 이렇게 바뀝니다. 뭘까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은 바보라서 여지껏 공부를 열심히 해왔을까요? 본인이 하기만 하면 성적이 쑥쑥쑥 오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 앉아서 맘만 먹으면 공부가 될 것 같았는데 1시간, 2시간 앉아있기도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그 자신감이 슬슬슬 줄어듭니다.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그 장담하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던 겁니다. 이런 유형이 호언 장담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기 머리 하나 믿고 기고만장한 내 자식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그 아이의 재능을 꽃 피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극약 처방을 조언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마 부모님의 자녀가 학교에서 전교 하위권은 아닐 겁니다. 기본적인 머리는 있고 부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요. 무슨 도움이냐? 아마도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많이 도와주시고 계실 겁니다. 아이가 원해서요? 아니요. 부모님이 원해서요. 왜냐? 꼴찌를 시킬 순 없다라고 생각하시니까요. 아이도 원치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주신 도움을 받으니 적당히 체면 유지는 됩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시기가 오겠지. 그때까지는 내가 쭉 밀고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시기가 진정 올까요? 왔다 한들 그 시기가 너무 늦지는 않을까요? 저는 극약 처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모른 척 하십시오. 모든 도움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아이가 자기 머리 하나 믿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다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느끼도록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세상에는 나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많고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본인도 겸손해지고 책상에 앉을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실 때 마음 아프시겠지요. 불안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 생각하시고 눈을 감으시라 조언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아이가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모님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독종이 되시라고 저는 조언 드립니다. 자녀 유형편 제6탄 희망 고문형 두 번째 노심초사형입니다. 첫 번째 특징, 아이의 어린 시절은 아주 평화로웠을 겁니다. 공부도 좋고요. 그리고 교우관계도 좋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기대되는 자식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 우리 자식이 이쁘게 똑똑하게 잘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움츠러들고 다른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신변에 작고 큰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그 사건이 겉으로는 잘 해결됐으나 그 아이의 마음에는 마음의 상처로 남아 그것이 골마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아이의 상처가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많은 생각과 엄청난 걱정으로 변질됩니다. 아이의 모든 머리에는 생각과 걱정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모든 것이 걱정뿐인 아이입니다. 세 번째, 이 걱정을 하다 보니 걱정으로서 그 아이의 에너지가 모두 다 소진이 됩니다.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그 걱정 끝에 이상한 곳으로 튀어버립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그 피규어라고 하는 그 장식물을 모으는 데 꽂혀버립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SNS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거나 아이돌에 꽂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나의 본질이 내가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는 잊어버리고 그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형의 아이를 저는 노심초사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내 자식,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믿고 계신 내 자식이 잠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로서 내 아이가 원위치로 온전하게 빨리 돌아올 수 있을까? 굉장한 관심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자식은 똑똑하지만 여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여린 마음이 다쳐서 그 여린 마음을 치유하느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시간을 인정하시고 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마음이 초조하시니까 아이에게 푸시가 들어갑니다.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루는 반항하기도 하고 하루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면서 엉엉 울어대기도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하루는 너무 안 됐기도 하고 또 하루는 한심하기도 하고 또 하루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평화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부모님께서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는 옛날에 똑똑하고 모범적인 내 아이, 그 아이가 정상이니까 지금의 모습은 비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 아이의 지금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기서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만약에 전교권에 있었다라고 칩시다. 지금은 중하위권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방황을 끝내면 다시 전교권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아이 중하위권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조금씩 올려보자.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학이
있겠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자. 대학이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 이런 마인드로 아이에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도 부모님께서 옛날의 나를 원하는 거야. 너무 갭이 큽니다. 그러면 걔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옛날의 자기는 이미 없어졌고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나의 습관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서 옛날의 자신으로 돌아갈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의 모습에서 조금씩만 나아지자라고 부모님께서 기대치를 낮추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쉽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던 내 자식을 이렇게 마음을 풀어내기가, 마음을 놓아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그런 아이는 사실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모습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이제 어느 순간 가속이 붙으면서 그 아이의 원래 포텐이 터지는 날이 오겠죠.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에너지를 키우시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수양하셔라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녀 유형편 6단 희망 고문형을 참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녀 유형편은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다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이었습니다.